안녕하세요. 청라유먼 피부과 허지혜 원장입니다. 피부에는 다양한 상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상처가 났을 때 초기에 잘 소독하고 처치하는 게 감염을 막고 상처 후에 흉터를 덜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상처가 생기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소독을 할 때 어떤 걸로 소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소독하고 어떤 연고를 사용하고 어떤 드레싱을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수술 후에 꼬매거나 시술 등으로 진물이 나는 상처가 있고요. 의도치 않게 넘어지거나 쓸리거나 다치면서 생기는 상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. 수술 후의 상처는 병원에서 소독하고 봉합을 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. 병원에서 소독을 어떻게 할지 안내를 받으실 텐데요.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거즈나 적절한 드레싱으로 덮어주는 식으로 하루 한 번 정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접하는 상처들은 어딘가에 넘어지거나 쓸리면서 다치게 되고 오염된 상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가 중요합니다. 상처 소독,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넘어지거나 쓸리면서 상처가 났다면 상처 부위에 닿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척한다. 세척은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흘려주거나 닿은 이물이 많다면 소독된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부어서 살살 닦아내도록 합니다. 묻어있는 이물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. 상처가 아문 뒤에도 착색이나 자국을 더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은 이물은 잘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소독약은 사용하되 너무 많이 도포하지 않고 포비돈 빨간 약은 도포 후에 말려준다. 흔히 사용하고 내원하시는 소독제에 빨간 약, 포비돈, 알코올, 과산화수소수 등이 있는데요. 어떤 소독약을 써야 할까요? 소독제에 따라 커버할 수 있는 감염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처에는 어떤 균이 있으니까 이걸로 써야지 하고 소독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. 보통 작은 상처 소독에는 저는 빨간 약이라고 알려진 포비돈 소독약이 두루두루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포비돈 소독 시에는 도포하자마자 소독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르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독약을 바르고 말린 뒤 드레싱을 덮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알코올솜은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고 자극이 되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는데요.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과산화수소는 피딱지, 진물이 들러붙은 상태에 사용해 볼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소독약을 사용할 때 유의할 것은 너무 자주 소독약으로 닦거나 도포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아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소독은 하루 한 번 정도 하고 진물이 많다면 드레싱을 교체하되 너무 작고 많은 소독약 도포는 피해야 합니다. 상처가 많이 좋아지고 감염 소견이 없이 잘 관리가 되는 중이라면 생리식염수로만 닦아내고 연고 관리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진물이 나고 닿았을 때 쓰라린 정도의 초기 상처라면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고 연고는 소량만 얇게 도포합니다. 피부 감염에 사용되는 항생제 연고로 저는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. 많이 아시는 후시딘, 후시드산 나트륨 성분과 박테로신, 에스로반 같은 무피루신 성분의 연고를 주로 사용합니다. 연고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를 짓무르게 할 수 있어서 얇게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간혹 연고의 성분에도 알러지나 자극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고 사용에 잘 낫지 않는다, 악화가 된다 하시면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상처 관리가 잘 되어서 아물고 닿았을 때 쓰라리거나 자극이 없다면 재생 연고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. 다섯 번째, 드레싱 제품의 선택입니다. 드레싱 제제는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. 진물이 많이 나면 접착력이 없는 폼 드레싱, 진물이 줄어들고 접착을 해도 자극이 없을 때에는 듀어덤 같은 재생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초기 진물이 날 때에는 거즈나 밴드도 진물과 함께 마르면서 떼어낼 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상처 부위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폼 드레싱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집에서 상처 소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상처가 크지 않고 집에서 급하게 관리해야 할 때는 설명드린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상처의 깊이가 깊거나 범위가 넓고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는 전문의의 처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.